나의 말. 자연계에서는 약육강식이 횡행하고 있고 인간 사회에서도 좀 덜하긴 하지만 그러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약육강식으로 살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법과 도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인간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거의 모든 인간은 엄청난 범죄 속에서 끔찍한 고통과 불행을 겪으며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과 도덕을 중시하는 세계관에 감사해야 하고 약육강식의 세계관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현실에서 여전히 약육강식의 일이 엄연히 벌어지고 있으므로 그에 맞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키워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육강식의 불의에 당하지 않고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일 뿐이지 약육강식이 올바르다거나 정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약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침탈하고 죽이고 하는 일에 대해 약육강식이니까 잘못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전혀 인간답지 못하고 참 짐승답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약육강식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법과 도덕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키워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육강식이 옳다고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저의 이러한 주장에 어떤 잘못이 있나요? 챗 GPT 위말. 당신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윤리적으로도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보완할 점이나 깊이 생각해볼 지점이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개념과 그 오해. 약육강식이라는 표현이 자연계에서는 흔히 관찰되지만 반드시 단순한 폭력과 착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태계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무조건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균형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포식자가 지나치게 약육강식을 하면 결국 먹잇감이 사라져 본인도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무한 경쟁만을 강조하는 약육강식적 사고는 결국 공동체 자체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육강식을 현실의 일부로 인정하되 그것이 사회의 바람직한 원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힘과 지혜를 키우는 것의 목적. 당신은 힘과 지혜를 키워야 한다고 했지만 그 목적이 단순한 자기보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사회는 협력과 도덕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생존을 위한 힘이 아니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힘과 지혜도 키워야 합니다. 강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강한 도덕적 책임감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정당화 문제. 약육강식이니까 잘못이 없다. 라는 주장은 사실상 모든 악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강자가 힘을 이용해 정의를 가장한 억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약육강식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 는 주장뿐만 아니라 어떤 힘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법과 도덕도 결국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그것이 정말 공정한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짐승 같다는 표현에 대한 재고. 짐승 같다는 표현이 본래 의도하는 바는 알겠지만 사실 자연 속의 동물들은 인간처럼 악의를 가지고 타인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야말로 동물보다 더 악한 방식으로 잔인한 행위를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을 짐승 같다고 비난하는 것은 동물에게 오히려 부당한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비인간적이다 혹은 비윤리적이다 같은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 당신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옳지만 힘과 지혜를 키우는 이유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고 약육강식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악행을 동물의 본능과 동일시하는 표현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논리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는다면 더욱 강력한 윤리적 주장이 될 것입니다. 나의 말. 국제관계에서도 이와 똑같이 말해도 문제 없을까요? 챗 GPT 위말. 국제관계에서도 기본적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법과 도덕의 한계. 개인의 사회생활에서는 국가가 법과 도덕을 강제할 수 있지만 국제관계에서는 그런 강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국제법이 존재하지만 강대국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이나 국제형사재판소, ICC 같은 기관이 있지만 강대국들은 이를 무력화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국내보다 더 약육강식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과 지혜의 필요성. 개인이 사회에서 법과 도덕을 따르면서도 자기 방어를 해야 하듯이 국가도 이상적인 도덕을 지향하되 현실적으로 힘을 기르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약한 국가는 외교적으로 고립되거나 강대국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등을 길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약육강식 논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약육강식 정당화 문제. 국제사회에서도 힘이 곧 정의라는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쟁과 제국주의, 식민지배 같은 불의한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도 법과 도덕이 중요하며 약소국들도 연합하여 협력하고 국제규범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강대국들이 법과 도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소국이 무조건 이상적인 도덕을 지킨다고 해서 반드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현실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가 간 관계에서 짐승 같다는 표현의 문제. 국제관계에서 어떤 국가가 강자의 논리를 내세워 침략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할 때 이를 짐승 같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정치에서는 국가들이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보다는 현실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고 해서 단순히 그 나라는 야만적이다 라고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실질적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외교적 압박, 경제 제재, 군사적 억제력 같은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 국제관계에서도 법과 도덕을 지향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약육강식의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들은 힘과 지혜를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약육강식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면 국제사회에서도 협력과 규범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회생활과 마찬가지로 국제관계에서도 법과 도덕이 중요하지만 힘과 전략도 필요하다는 원칙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정치에서는 도덕적 비난보다는 현실적인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